자료를 몇 개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뉴스가 또 검색이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지금 기온이 45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본 뉴스예요. 병아리가 자동 부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온에서 그냥 먹을 병아리를 가져왔는데, 먹을 병아리가 상온에서 자동으로 부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런 것도 있고 개미가 길 가다가 그냥 타 죽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도 기후가, 이건 아마 검색해서 나올 건데, 인도 기후가 지금 50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0도. 인도 50도. 그래서 내용을 조금 몇 개를 쳐보려고 그러는데요. 인도 이렇게 제가 50도로 검색을 하면은 자, 50도 폭염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보이죠? 50도 폭염 인도 파키스탄 기후 변화는 선진국 탓이다. 하늘에 날던 새도 떨어졌다. 50도 폭염에 시달리는 인도 파키스탄. 여러분들 50도면 일단 사람이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러죠. 이산화탄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고,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그 빙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이산화탄소가 오존층도 파괴를 해가지고 태양이 직접적으로 필터링을 걸치지 않고 이게 계속 나쁜 영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빙하가 태양광이란다. 태양을 반사를 시켜야 되는데 반사를 전혀 시키지 못하고 오존층에서 필터가 안 돼가지고 강한 열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지구 온도도 상승하고 있고 열도 반사가 되지가 않다 보니까 빙하가 빠른 속도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지금 바다도 지금 산성화까지 되고 있어요. 이 바다 산성화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플랑크톤의 절반이 사라졌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산성화가 가속이 되어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약품 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를 생각하는 보즈재단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는 이산화탄소 증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던 바다가 해양산성화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서 점차 산도가 강화되는 현상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닷속 이산화탄소 증가는 해양산성화로 이어져 많은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해양 생태계 전체에 큰 타격을 준다. 산림벌채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대기 중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늘어난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해양으로 흡수가 된다. 해양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이상을 흡수했고, 지구가 급속히 데워지는 것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환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거 70년 이상에 걸쳐 플랑크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개체수의 50% 이상이 사라졌다고 고주대단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해수로 녹아들어 해양 산성화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의 산성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극단적인 날씨,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은 농업과 해안가와 이런 거를 전부 다 산업을 붕괴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전 세계적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뭐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구 비율수가 지금 85%입니다.
그죠? 85%인데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이게 편리성이 길들여진 인간들은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화석 연료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6년 기준 약 528톤, 그리고 이 중 75%가 에너지 생산 중에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EU에서는 수소 로드맵을 향후 10년 동안 지금 640조 원을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 공급을 해야 된다. 수소 충전소를 1200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수소냐면은 여러분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상용화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에는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전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 자체가요,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전기료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상용이 되게 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전기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전기에 대한 어,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력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요,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전력을 그냥 버리는 꼴이 되어버려요. 음. 두 번째는 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요, 굉장히 지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의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이긴 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금 얘네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게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여러분들 전기차가 오래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이 굉장히 커야지만 오래 주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의 이제 연비가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여러분들 일단 통일되기 위해서는 비행기하고 운송에 관련된 비행기하고 선박 산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인데, 걔네들을 여러분들 기존에 연료가 없다고 하면은 뭐 전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구동이 될까요? 일단은 비행기는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현재 기술로는 띄우지도 못합니다. 띄우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설상 띄울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충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여러분들 자동차 충전하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리는데 수백 명을 싣고 가는 운송 비행기는 과연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죠? 그리고 선박업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이 뭐냐 모터에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다가 전력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충전을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전력을 어디서 충전을 해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지금 전기차는요, 100% 탈이산화탄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수소 에너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대차에서도 에너지를 써가지고 자금을 써가지고 수소에다가 지금 미래를 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정치권이 이제 분명히 개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존폐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존폐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개개인들이 쓰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 에어컨도 통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빠듯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벨트를 조여가면서 사업을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소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광대하게 많습니다. 뭐 수소 연료 전지도 있고요. 연료 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다룰 거고 이제 다음 종목들도 제가 다룰 건데, 연료 전지 사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세 가지 기업이 있죠. 범한 퓨어셀이 있고 S 퓨어셀이 있고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 이 수소의 에너지는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저희도 지금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공부를 해오라고 해갖고 이제 저도 이 자료들을 이제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 친구들이 또 수소 공부 자료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는데, 제가 예전에 다 했던 소리들이에요. 사실은 했던 소리들인데, 이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고 어찌됐던 간에 이 청정 수소에 대한 개발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이 수소의 이 디테일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진 관점을 좀 공유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죠. 심지어 저는 폭락 시장 때 요거를 지금 일부 비중을 조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꽤 떨어진 상황이에요. 한 요쯤에서 제가 산 것 같은데, 첫 매수를 한 요쯤에서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수소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전기차가 그동안 2016년 정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흘렀죠. 6년 동안 전기차에 평균적으로 상승한 기업들을 보면은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도 20에서 5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전기차보다 더 중요한 미래로 가야 되는 수소의 관련주는 과연 이게 상용화가 되거나 그럴 경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그린 암모니아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교체할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 25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수소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수입을 이제 전부 다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주식을 선택할 때는 그래요. 항상 이제 뭐 용돈을 벌 거냐, 뭐 그럴 거냐 얘기하지만, 저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시키기 위해서 주식 수단을 선택한 건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바꿀까에 대한 주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수소 전체적인 내용들을 밝히기 이전에 저의 계획을 밝히게 되면은, 저는 한 10에서 15년 정도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불입을 100% 정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들어오는 수익,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현금성 자산 등을 해가지고 수수에다가 고루고루 저는 분산을 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20배에서 50배는 내가 10년 동안 모으는 돈에서 불어나야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인류의 그 기로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 예, 이거는 이제 지구가 지금 뭐 유럽 쪽에서 50도가 이미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아도 저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올 여름에는 한 40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도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빌 게이츠가 최근에 땅을 엄청나게 매입을 시키고 있어요. 땅을 매입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이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우리나라도 농업 인구가 지금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농사를 짓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일손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체적인 이 생산량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도 못 먹여 살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쌀을 수입해 먹는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국가에서 지금 이 정책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과 식량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면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래 투자 포인트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를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뭐 퓨어셀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건설, 뭐 포스코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소개를 좀 많이 드릴 건데요. 직장인들이 여러분들 1년에 모으면은 그래도 한 3, 4천, 2, 3천 정도 금액이 모일 겁니다. 10년 모이면은 뭐 2에서 많게는 5억 정도는 분명히 저는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30배에서 50배가 뛰면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사실 20배에서 50배를 먹을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사업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일진아이솔루스를 제가 소개를 지금 드리면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소 관련주 부분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정말 싼 가격이 계속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소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만의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수소 관련주를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건데요. 저는 수소가 지금 강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3프로 TV에서 보니까 수소 경제 전문가 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어요.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왜 현대차는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 잠잠하냐 이랬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시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수소 내부 현대 내부에서는 수소차 사업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 회장이 지금 수소 사업의 에너지를 굉장히 지금 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소 개발 사업이 지금 여러분들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일단 국가에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을 일단 독려를 많이 해야 돼요. 민간 사업 독려를 분명히 저는 이제 이 세금으로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소 충전소를 간단하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수소가 지금 충전소 자체가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전기차도 근데 여러분들 보조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간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충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 점점 더 이게 전기차를 기존에 밀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일단 길고 수소차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대형 트레인이라든지 이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아니면은 일단 이동 자체가 안 되고, 현재도 실제로 지금 수소 버스 트럭은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움직이는데 대형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소 지금 사업을 민간 사업에서 지금 민간 사업을 앞으로 독려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음에 이제 자료랑 해서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앞으로 수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첨부해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말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 장기 투자 포인트에서 성장 산업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기업의 이제 그 기업이 발전하기까지 얼만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지금 당장 기업이 만약에 상장 폐지되거나 여러 가지 기로가 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유보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뭐 당장 말아먹는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연간 기록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에다가 독점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일진의 수소 탱크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유럽 라인에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뒤집어져 갖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지금 당장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영상 자체가 지금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또 업로드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자료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 관련된 내용 좀 저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수소를 한번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